달성군은 지역의 저소득 보험가족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위문품을 전달하고 복지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대구시는 24일부터 도시철도 감삼역을 시작으로 대구시 신청사 도시재생을 주제로 한 대학생 아이디어 수상작품을 전시합니다. 대구환경공단과 풍국주정공업 주식회사는 24일 안정적인 스팀가스 공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달성군 농공업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안부를 묻고 위문품도 전달했습니다. 대구미술관은 5월 29일까지 2층 정관에서 소장품 기획전 나를 만나는 계절을 개최합니다. 봉산문화회관은 3월 27일까지 봉산문화회관 2층 아트스페이스에서 장용선의 유랑빛전을 개최합니다.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1월 27일자 주요 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달성군은 지역의 저소득 보험가족 및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위문품을 전달하고 복지 관계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달성군은 설 명절을 맞아 사회복지생활시설 43개소와 지역아동센터 31개소에 필요한 백미, 화장지, 기저귀, 라면 등 생필품을 지원하고 조송가정, 가정위탁아동, 독거노인 등 저소득 2,166가구에는 온누리 상품권 지원과 저소득 보험가족 427가구에는 생필품 세트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5일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한 김문호 달성 군수는 위문품 전달과 함께 복지시설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코로나19와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성금 및 물품을 지원해준 관내 기업과 단체들에게도 고마움을 함께 전했습니다. 한편 달성군은 읍면 맞춤형 복지팀과 연계해 어르신들과 장애인 가구에 발생할 수 있는 긴급 상황 예방에도 앞장서고 있다고 말하고 어려운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대구시는 1월 24일부터 도시철도 감삼역을 시작으로 대구시 신청사 도시재생을 주제로 한 대학생 아이디어 수상작품을 전시합니다. 대구시는 대구창의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함께 2019년부터 대학생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도시재생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청년들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대학 스튜디오 연계 도시재생 협업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대구 신청사 도시재생을 주제로 프로그램을 진행해 12월 말 최종 대학생 아이디어 수상작 12점을 선발했습니다. 수상작들은 1월 24일부터 2월 4일까지는 도시철도 2호선 감삼역에서 전시하고 2월 7일부터 18일까지는 시청 본관 로비, 2월 21일부터 25일까지는 시청 별관 로비에 전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달서구 옛 두류정수장 부지에 자리 잡을 대구시 신청사는 다가올 3월부터 국제 설계 공모를 진행해 하반기에 당선작을 선정하고 2023년 실시 설계를 완료해 2026년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대구환경공단과 풍국주정공업 주식회사는 24일 민간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 상생 발전에 기여하고자 안정적인 스팀가스 공급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은 대구환경공단 정상용 이사장과 풍국주정공업 김동호 부사장, 대구상공회의소 이재경 부회장, 이한수 산업진흥위원장 등 공단 및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역 친환경 기업의 안정적 운영 지원을 통한
공단 ESG 경영 실천, 지역사회 공헌 및 기업 홍보 공동 수행으로 시너지 효과 창출, 신규 공장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의 내용으로 상호 협력할 예정입니다. 풍국주정은 초고순도 에탄올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서 대구환경공단에서 친환경으로 생산한 열원을 공급받아서 신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고순도 에탄올은 전자반도체의 세정제로 사용되게 됩니다. 이 초고순도 에탄올은 지금까지는 해외 수입에 의존하였던 제품으로서 저희 풍국주정에서 생산하여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수입 대체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구환경공단 정상용 이사장은 평소 물산업 클러스터 입주 기업 지원에 앞장서 왔으며 특히 온실가스 감축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대구상공회의소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습니다. 정상용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민관 협력의 모범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발굴하는 등 ESG 경영 실천을 위해 공기업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풍국주정공업은 대구 지역 대표적인 향토기업으로 달서구 대천동에 국내 첫 초고순도 에탄올 공장을 다음 달 완공 예정이며 3월 시험 운전을 거쳐 4월부터 제품 생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달성군 농공업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찾아 안부를 묻고 위문품도 전달했습니다. 올해도 농공업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의 안부 묻기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3년간 이어온 농공업 행정복지센터의 안부 묻기 행사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과 소외계층을 찾아 안부를 살피고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독거 어르신들에게 위문품 전달과 함께 건강 상태도 확인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오늘 저희들이 이쪽 지역을 방문하게 된 이유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에 갈 수도 없고 자손들이 자자 찾아뵙지 못하는 홀로 계신 독거 노인들과 소외된 계층을 찾아서 안부 묻기 및 설 명절 상품을 전달하고자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행사를 개최해야 된 것은 3년 전부터 시작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매년 해마다 주위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지역의 어려운 가정을 방문하여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 행사는 앞으로도 계속 할 계획이며 주위에서 많은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편 농공업은 1월 28일까지 관내 300여 가구에 위로금과 상품권 등 총 1,200만 원 상당의 위문금과 위문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미술관은 5월 29일까지 2층 정관에서 소장품 기획전 나를 만나는 계절을 개최합니다. 나를 만나는 계절은 개관 이후 전시된 적 없는 76점을 포함하여 총 93점의 작품을 소개합니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는 작가 김익수, 최말린, 서세옥, 건정호, 최학노, 한운성과 소장가 김용범, 박동준의 기증작 52점을 대거 전시해 기증의 의미를 되살립니다. 생명을 지니다, 일상을 관찰하다, 나를 바라보다, 세상에게 묻다 등 4개 소주제로 구성된 나를 만나는 계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에 빗대어 생명, 나와 타인, 관계로 이어지는 인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첫 번째 주제, 생명을 지니다는 자연과 생명의 본질을 인간 형상으로 살펴봅니다. 두 번째 주제, 일상을 관찰하다는 복잡한 도시 일상, 어느 보통날이 주는 즐거움, 평범한 하루에서 발견한 특별한 순간, 뜨거운 여름의 열정 등을 상기시키는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세 번째 주제, 나를 바라보다는 고독을 통해 스스로를 간조하는 계절인 가을과 같은 감성이 가득한 작품을 살펴봅니다. 마지막 주제, 세상에게 묻다는 세상과 사회에 대한 생각을
깊게 녹여낸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시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구미술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봉산문화회관은 3월 27일까지 봉산문화회관 2층 아트스페이스에서 장용선의 유랑빛 전을 개최합니다. 작가는 초록갈변, 잠재적 천년기념물, 박제 풍경 등을 통해 정해진 물성을 다듬어가는 과정이 아닌 가변적 자연 재료의 시간성에서 나온 색감과 형태를 채집 선별하며 또 하나의 생명을 탄생시키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유리상자 전시에서도 200여 개 다양한 형태의 강아지 풀더미가 빛을 발산하며 공간에 살아 숨쉬는 두근거림을 연출했습니다. 디모 장치로 조도 레벨을 조절한 조명이 강아지 풀더미와 연동되어 마치 심장이 호흡하는 착시를 통해 인간에 의해 선택적으로 재단된 잡초의 생명을 심어주는 행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장용선 작가는 세련된 어휘로 우리의 상황을 유랑빛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연의 순리대로라면 씨앗이 바람에 날아가 어딘가에 정착해서 뿌리를 내렸을 강아지 풀은 유랑빛으로 다시 태어나 숨을 쉬듯 빛을 발하고 작가는 그것이 정말 멋진 빛이 되길 소망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봉산문화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1월 27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서구가 대구 최초 중대재해예방팀 신설 소식입니다. 달서구는 25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구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전담팀을 신설했습니다. 안전도시과에 신설된 중대재해예방팀은 효과적인 안전, 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중대재해 예방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 및 지도 관리를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이태원 달서구청장은 이번 중대재해 예방팀 신설을 계기로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빈틈없는 예방체계 수립에 역량을 집중하고 더욱더 철저한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재해를 예방해 구민과 종사자 모두가 안전하고 살기 좋은 달서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달서구의 과학관 건립을 추진하는 이야기입니다. 달서구는 19일 밀양 아리랑 우주천문대와 과학관 건립 추진을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체결한 협약서의 내용은 효율적인 과학관 건립을 위한 전시 콘텐츠 및 운영 노하우 등의 정보 교류, 양 기관의 과학문화, 교육, 체험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 협력, 과학관과 관련된 전시 공연 축제 등의 공동기획 및 공동개최를 위한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밀양 아리랑 우주천문대는 전국 천문우주 분야 과학관 중 가장 최근에 건립돼 달서구에서 건립 추진 중인 공립전문과학관 건립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달서구는 지난해 12월 31일 영천시와 보현산 천문과학관 전시 콘텐츠 및 운영 방안의 정보 교류를 위해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달성군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달성군 시설관리공단의 전국 최초 인공지능 안전사고 예방경보 시스템 구축 소식입니다. 공단은 24일 전국 최초로 혁신기술이 융합된 안전사고 예방경보 시스템을 야외 강변시설 안전망으로 구축해 시범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인공지능 객체 인식과 추적 및 분석, 위험 경보를 통해 사고 발생 시 골든타임을 지켜내는 혁신 솔루션입니다. 예를 들어 지나가던 행인이 설정된 위험 경계선을 넘어서거나 강변 물속으로 입수하는 것이 포착되면 인공지능 컴퓨터를 통해 현장 경고 알림과 동시에
구출 요원이 긴급 출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공단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사회적 안전 해결이라는 혁신 수요 해소와 동시에 시설 이용 신뢰도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새마을 지도자 달성군 협의회가 안전마을 환경지킴이 발대식을 가진 이야기입니다. 협의회는 18일 달성군 새마을 회관 앞에서 정연욱 달성군 새마을 회장 등 새마을 지도자 3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안전마을 환경지킴이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구성된 안전마을 환경지킴이는 새마을 지도자 달성군 협의회에서 운영하며 방역, 환경, 안전,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활동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취약지 방역 활동과 국토 대청결 및 폐자원 모으기 운동, 탄소 중립 실천 캠페인 및 안전마을 테마파크 체험 활동 등이 있으며 이 외에도 업, 면, 실정에 맞는 특색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달성 군립 합창단의 2022년 신규 단원 모집 소식입니다. 모집 인원은 합창단원 12명과 솔리스트 1명으로 만 25세에서 55세 이하의 달성군 거주 여성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자는 달성군청과 달성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응시 원서를 받아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달성문화재단으로 해당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번 신규 단원은 서류 심사를 거쳐 2월 24일 실기시험을 통해 2월 25일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달성군립 합창단은 지역의 문화예술 창달과 국민의 정서 함양을 위해 1999년 5월 창단돼 매년 정기 연주회를 성황리에 개최해 오고 있으며 비설산 참꽃문화제, 달성군민체육대회 등 달성군의 각종 문화행사에 초청돼 공연을 펼치고 대구 경북의 각종 행사에도 적극 참가해 달성의 우수한 문화를 합창으로 널리 홍보하고 대외적으로 군의 위상을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달서구와 달성군 교육 소식입니다. 첫 번째는 다사고등학교가 신입생을 대상으로 진로 비전 스쿨을 운영한 이야기입니다. 다사고는 올해 입학 예정인 신입생 125명을 대상으로 14일 교내 강당과 시청각실에서 신입생 진로 비전 스쿨을 운영했습니다. 자율과제를 통해 바람직한 독서 습관의 형성과 예비 고1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진로 설계, 고교 학점제 이해 등 특색 있는 신입생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또 명문대 합격 졸업생의 합격 수기와 대입 준비 방법과 과목별 학습 코칭 프로그램을 운영해 신입생의 고등학교 생활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했습니다. 박홍진 교장은 신입생들이 미리 독서를 습관화하고 진로 개척 능력과 학습 코칭을 통해 과목별 학습 계획을 세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 조기에 고등학교 과정을 적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대구 보건고등학교가 올해도 3명의 공무원을 배출한 소식입니다. 학교는 보건간호과 3학년 학생이 올해 대구시 보건직 공무원에 합격한 데 이어 국가직 공무원에도 2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고 전했습니다. 대구보건고는 2012년부터 10년간 연속해 대구시 보건직 공무원을 배출했으며 올해는 지방직 공무원은 물론이고 국가직 지역인재 공무원까지 합격시켜 지금까지 총 17명의 공무원을 배출했습니다. 한편 전국 최대 규모의 보건간호과는 매년 국가고시 간호조무사 시험에 100% 합격하고 있으며 병의원 취업과 간호대학 진학 등 맞춤식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월 27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 달서구 달성군 중소상인들에게 힘이 되고자 기획기사를 게재해 우리 가게 홍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다 함께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주의 푸른 신문이었습니다. 달서구는 지난해 9월부터 구청을 찾아 혼인신고를 하는 신혼부부들의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응원하고 의미 있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을 새롭게 단장해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혼인신고 기념 포토존은 영원한 사랑을 의미하는 커다란 하트에서 서로 다정하게 마주보며 행복해하는 신혼부부의 실루엣이 포인트로 달서구청 1층 가족관계 등록 창구 입구에 설치돼 신혼부부와 주민들의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포토존은 혼인신고를 마친 신혼부부들이 자유롭게 촬영 이용할 수 있으며 한 달에 150상 정도의 부부들이 혼인신고와 함께 따뜻한 추억을 담아갑니다. 특히 이달 말부터는 각자의 휴대폰으로 찍은 사진을 인화해주는 시스템을 도입해 기념 촬영을 바로 전달할 계획입니다. 사진 촬영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직원이 직접 촬영해주는 친절한 달서시도 운영하는 등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달성문화재단이 달성군을 대표하는 문화예술단체인 달성국립합창단의 신규 단원을 모집합니다. 이번 모집은 합창단원 12명과 솔리스트 1명으로 합창단원은 만 25세 이상, 만 55세 이하의 달성군 거주 여성이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솔리스트는 대구광역시 거주 여성으로 4년제 음악대학 성악과 졸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자는 달성군청과 달성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응시 원서를 내려받아 2월 14일부터 2월 18일까지 달성문화재단으로 직접 방문 또는 등기 우편이나 이메일로 작성된 응시 원서 및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번 신규 단원 모집은 서류 심사를 거쳐 2월 24일 실기시험을 통해 2월 25일 최종 합격자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한편 달성국립합창단은 지역의 문화예술 창달과 국민의 정서 함량을 위해 1999년 5월 창단돼 매년 정기 연주회를 성황리에 개최해 오고 있습니다. 대구 달서소방서는 화재조사관 자격을 갖춘 대구 최초의 여성 화재조사요원을 배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달서소방서에 따르면 화재조사관 자격은 8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 교육을 이수하고 화재조사론 및 화재감식학 등으로 이루어진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해 부여됩니다. 소방에 들어올 때부터 현장 활동이 좋았다라는 임윤정 소방장은 2014년 임용된 이후 진압 및 운전 대원으로 근무하며 다양한 화재 현장을 누벼왔습니다. 이후 2021년 12월에 화재조사관 자격을 취득한 임 소방장은 올해 1월 대구 달서소방서 현장 지휘단에 화재조사 요원으로 임용됐습니다. 화재 진압에 관해서 제법 알게 되었다고 생각하자마자 화재 진압 이유가 궁금해졌다. 화재조사관으로 근무하며 더욱 깊이 있는 현장 경험을 쌓아 화재의 처음과 끝을 책임지는 소방 공무원이 되겠다고 당찬 포부를 드러냈습니다. 대구 강서소방서는 20일 주택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의 신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화재 피해 주민 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생활용품 및 긴급 구호 물품 등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원 대상은 이달 13일 오후 4시 55분경 주택 화재로 피해를 입은 세대이며 이불 세제 등 생활용품을 포함한 긴급 구호 키트를 지원했습니다. 화재 피해 주민 지원센터는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피해 복구 물품을 지원함으로써 신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할 뿐 아니라 긴급 복지 지원 대상자에 대한 화재 증명원 발급, 시민안전보험, 화재보험 가입 안내 등 다양한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여러분은 아시나요? 안녕하십니까. 푸른방송 이동승 기자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분들에게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인데요. 긴급복지지원제도, 이 시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의료, 주거 지원 등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긴급 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여기에서 위기 사유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와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로 거주하는 주택과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구금시설의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 발생도 해당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역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기준은 지금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소득, 재산, 금융재산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종류는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이 있으며 그 밖에 교육비,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절차는 위기 상황에 처한 사람 또는 발견한 사람이 긴급 지원 요청을 하면 현장 확인 후 선지원하게 됩니다. 이후 사후 조사를 통해 지원 적정성 검사 후 마지막으로 지원 연장 또는 중단을 결정해 사후 서비스를 연계하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 및 신청 방법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 또는 읍면동 사무소,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워졌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정보를 참고하셔서 필요하실 때 꼭 도움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달서구, 달성군 주민들과 함께하는 푸른방송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푸른방송 이동승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